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안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6일이죠? 예, 6일입니다. 예, 월요일이고요. 와, 오늘 진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상승 종목 744 종목에 코스닥 상승 종목 1253 종목 한 2000개 종목이 올랐고 떨어진 종목은 한 470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 엄청 팔았고요. 예,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들어왔습니다. 선물도 또 엄청 또 들어왔죠. 예, 보면은.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 오른 이유가 따로 있죠. 예, 아주 그냥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관련해서 이제 많이 물리셨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된 거고, 근데 선진 금융시장에 들어가기를 위해서는 조금,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죠. 보시면 여기 2023년 11월 6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는데요. 8개월 동안 금지되었고, 글로벌 투자은행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되어 제도 개선에 앞서 8개월간 공매도 금지. 하려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저는 정말 이게 나쁜 게, 아니, 이거를 몰랐던 게 아니라 이게 간간히 계속 터졌던 거거든요. 예, 무차익 공매도죠. 우리나라는 차익 공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엔 코오롱 생명과학 가지고 있잖아요. 코오롱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으면 증권사에서 처음에 계좌 개설하고 뭐 할 때 뭐 물어보는데 그거 우리가 읽어보지 않잖아요. 다 yes 누른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대여 계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여 계좌인가 뭐 정확하게 이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키움증권의 코오롱 생명과학 주식을 10,000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가지고 있다. 뭐 100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키움증권에서 이거를 이제 공매도용으로 쓰는 겁니다. 뭐 대차라든가 뭐 공매도용으로 얘네가 쓰고 제가 가지고 있는 1,000주면 1,000주를 딴 사람한테 빌려줘요. 예,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자를 받아서 지네 키움증권에 조금 가져가고 저한테 조금 줍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걸 빌린 걸 가지고 공매도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때 막 붐이 있었습니다. 예, 요때였나? 뭐 그 전이었나? 막 그 이거 대여 계좌 아니 그 뭐지 공매도한테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계좌 막는 거. 예, 그거 이제 한참 했었는데 이러고는 뭐 얘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고객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빌려다가 이자 조금 주고 지들도 먹고, 이거를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다 빌려주고, 얘네는 이거 가지고 공매도 치고 내가 가진 주식은 떨어지고, 이런 뭐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합법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차입 공매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차입해서 장부상에 있는 걸 빌려다가 쓰는 건데, 얘네는 지금 무차입으로 해가지고 없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뭐 2, 3일 있다가 그냥 빠져나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이니까. 짧게 공매도 치는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미국은 이게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공매도 시장은 완전 이거여가지고, 기관 애들이, 외국인 애들은 싼 수수료에, 기간도 무제한이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거 하려면 뭐 되게 힘듭니다. 아예 이거를 똑같이 해주던가, 왜 어떤 놈한테는 더 이득 주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슨 총알바지처럼 계속 맞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와, 진짜 얼마나씩, 한국 주식 무너지라고 공매도 쳐놨으면 이렇게 오르나. 80만원짜리, 7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종목이, 막 상한가를 가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들어보기로 한 100여 건이 지금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이거 완전 징벌적 과징금을 때려줘야 돼요. 한 뭐 1,000배, 10,000배 막 이렇게 공매도 친 금액에 10,000배 이렇게 세금 걷어가지고 그거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돼. 욕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라는 카드를 이제 했고,
일단 당장은 지금 주식에 지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정치랑 또 엮여가면서 뭐 김포를 서울 편입한다는 거와 함께 이제 주식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제 그 어떤 염원 같은 거였죠.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제도 좀 고쳐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게 한경에서 나온 건데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더 안 커지나? 지금 여기 보시면 호텔 신라 공매도 잔금 뭐 쇼커버링 예상 기간 3.5일 뭐 HLB 11.6일 LNF 3일 에코프로 1.5일 네페스 5.9일 주성 엔지니어는 1.8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뭐 7.8%, 7.2%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쨌든 요런 종목들이 지금 당분간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공매도 금지하면은 공매도 해놓고만 가만히 있고 이자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친구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지 계속 공매도를 못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면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꼬였던 게 좀 풀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쨌든 조금 약간 인위적인 거죠. 정책적인 문제로 이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니까 문제는 이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나서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뭔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들이 나와 준다는 전제하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한 거는 참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고 이거를 공매도 금지해 놓은 시기 동안에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다시 나오는 건 매우 좋은데 외국인 입장에선 지금 막 뒤통수 두들겨 맞은 거랑 같은 거잖아요.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공매도 쳐놓은 게 눈에 안 봐도 빤한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외국인 기관이 엄청 산 걸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 이게 얼마야? 7천억이죠? 7천억, 뭐 4,800억 막 이렇게 산 게 보이죠? 선물도 또 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오늘 역대급 상승을 했어요. 제가 7% 넘게 상승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볼게요. 이걸 좀 빨리 보려면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신호수식에 가가지고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6% 상승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상승률이라고 해볼게요. 상승률이라고 치고 C는 전일 C 곱하기 변수라고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변수 치고 뭐 1.05 그럼 이게 5% 오른 종목에는 무조건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닫기를 누른 다음에 컴퓨터가 좀 느려요. CPU를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호 검색에 가서 사용자 검색 쭉 내려가지고 상승률 딱 치면은 이거 왜 안 나오죠?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멋지게 해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틀렸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지. 물론 이게 이제 실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하루 전이라고 이렇게 쳐야죠. 하루 전. 오늘 날짜 종가는 하루 전 종가 비해 종가에 대해서 몇 프로 0.5% 오른 종목이 있냐, 오른 데에 화살표를 그려라 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걸 뭐 굳이 왜 하냐,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화살표가 나오죠. 보시면 5% 상승한 적이 언제냐. 자, 요거 하나 지우고요. 오늘 이제 7%가 올랐으니까 여기에 7%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7%라고 적으면 2008년입니다.
2008년도 요날, 요날 7%가 올랐고, 한 번, 두 번, 이때 두 번, 여기 세 번, 그 다음에 팬데믹 때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2번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보면 요때는 코스닥에 제가 모르던 시절에 그 시절인 거고, 2008년 거의 뭐 역사적인 역대급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5% 정도 오른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오른 건 정말로 역대급으로 올랐다. 지금 이거 보시면 팬데믹 때 이후에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지금 그러니까는 뭐 수급이 일정 정도 바뀐 부분으로 이제 오르긴 한 거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가 보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위에 천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일선 정도까지 2567포인트 정도까지 그럼 내일 정도 상승하고 여기 이제 돌파하냐 마냐 그 게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또 조정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이쪽 라인에서 할런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할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물린 종목들이 막 빠르게 올라온다면 물량을 한 주라도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일단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오늘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뭐냐면 LNF 같은 거죠. 오늘 이제 상한가 갔거든요. 이게 또 이거 지우기가 좀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냥 보도록 할게요. 좀 짧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5만 원에 불렸다. 35만 원에 불려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한 20 내일 뭐 한 241선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22만 7천 원. 그럼 한 주 팔아보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그래서 더 올라서 뭐 요런데 있죠. 이런데.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평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121선, 241선, 그 다음에 정고점 24만 5,500원, 뭐 요런 자리, 뭐 29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갭 떴던 자리, 뭐 32만 3천 원, 그 다음에 뭐 여기 33만 7천 원, 그 다음에 최고가였던 34만 9,500원, 뭐 요런 자리에 오게 되면 한 주씩 줄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뜨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좀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뭐 21만 2천 원, 뭐 요런 자리에서 한 주씩 줄여보는 거죠. 내 매수 단가가 가령 뭐 여기다 그럼 좀 많이 줄여주고, 여기면 조금씩 줄여주고 해서 어차피 이렇게 올라도 다시 올라가려면 이렇게 N자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일단 매도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뭐 상상 초월입니다. 뭐 세상에 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오늘 많이 올라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요거 화살표 만드는 거 살짝 보여드렸고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기 천일선 자리랑 요 밑에 하단 내려오는 추세선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2,560 뭐 그 다음에 2,570 뭐 요런 자리 정도까지 충분히 지금 한 번 더 그러니까 오늘로서는 안 끝나고 한 번 더 갈 것 같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목별로는 한두 번, 뭐 세 번 정도까지도 한번 튀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이제 좀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61선 자리, 그 121선 자리, 61선 자리가 어디냐면은 한 853포인트 정도 되고요. 121선 자리는 866포인트, 더 많이 가면 한 880에서 뭐 요 정도 880 정도 된다고 보이고 여기 정도 가면 875포인트 돌파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얘도 결국엔 올라가려면
급락, 급등, 완만, 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5일선 꺾어주는 흐름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5일선 접히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하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그 종합 증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저는 기준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얘가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그널이면 시그널인데, 그러니까는 원래 시장이 좀 반등하려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좀 탄력받아서 많이 뜬 거여서, 이게 이제 원래 올라가야 될 폭이 있었다면 그 폭을 탄력받아서 완전 뛰어넘어서 갈 건지, 아니면 괜히 또 건드려 놔가지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역행하는 일이 돼서 짧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다시 또 하락을 맞이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은 뭐 올랐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죽지 않는다면 아직 한국 시장은 죽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많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도 공매도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한 13만 8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고점까지 찍고 또 내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시장에 안 좋은 뉴스, 그러니까 경제가 좀 부러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호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리까리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엔 유동성이 이제 마르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가 후퇴하니까 금리를 더 이상 인상 안 한다가 이게 호재가 되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 더벨에서 이제 나왔죠. 김선진 코오롱 대표 이제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IR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언론하고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뉴스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되시고 거의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조금 인터뷰하시는 건 좀 처음 보는데, 뭐 그런 거죠. 코오롱 바이오텍이 있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있고, 코오롱 티슈진이 있고, 코오롱 제약이 있는데, 요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CDMO, 그 다음에 CPHI, 요건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런 거를 해가지고 사업 부분을 조금 더 넓혀보겠다.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슨, 코오롱 생명과학 API, 항균제, 뭐 스페셜티 커미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뭐 알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API 진출한다고 한 게 2017년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는 게 뭔가 해외에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이게 안정성 이런 거랑 그다음에 그 원료를 또 등록하는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일본에 편향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여러 군데로 좀 늘리는 게 좀 중요한데, 지금 뭐 소송이랑 막 이런 거 얽히고 설켜 있어서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조금 봤었는데,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바이오텍이 상업 생산과 TGC 승인 이후 고효율 공정 개발과 대량 생산 관련 전략 수립과 계획을 세우는데 협업하고 있다. 미국 임상 완료와 BLA 신청 및 상용화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요러면 어쩌면 론자에서 다 커버 못하는 해외 물량을 TG 바이오텍에서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건가?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뭐 가시적인 건 아니지만, 중국이나 일본에다가도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때 유상증자 하면서, 옛날이죠. 그것도 옛날입니다. 2016년?
아니죠. 한 15년 중간 정도였나 뭐 그 정도 유상증자 하면서 공장 바이오텍을 주주의 돈들을 뺏어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 그 컨퍼런스 가가지고 제가 막 질문을 몇 번 했었는데 공장을 짓고 나오는 생산 물량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량 생산 관련된 그 공정이 개발이 좀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코롱 바이오텍이 국내에 있는 바이오 생산하는 공장으로서는 거의 뭐 최신 그 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SK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뭐 이런 데보다는 그러니까 능력은 많이 적지만 생산 능력은 많이 적지만 그래도 되게 최신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CDMO니 뭐 CGT니 뭐 CGT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캐시카우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안 나와 실적이 막 3억, 2억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하지만 이제 그 4개 회사가 있는 거죠. 바이오텍, 코롱생명과학, 코롱티슈진, 코롱제약이 있고 코롱제약 안에 그 다음에 그 원래 하시던 회사 플랫바이오였나요? 플랫바이오가 그 안에서 이제 또 그 신약 부분을 신설해가지고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요렇게 있어서 요게 이제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구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제 주주들의 생각은 좀 빨리 인보사 좀 빨리 좀 죄송합니다. 미쳤죠 거의. 오늘 보면 뭐 0.5% 코롱 생명과학 0.5% 올랐고 코롱 티슈진 뭐 1.62% 올랐는데 막 크게 볼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대표님 오시고 대표님이 열정을 가지고 지난번 제가 법원에서 봤을 때도 되게 막 활기차고 정말 열심히 미국에도 자주 가신다고 그러고 하시니까 진짜 조금 이제 좀 빛을 발하는 시기로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구석 사장님이 탄탄하게 했었는데 약간 흠집이 있어가지고 쓰러져 가던 걸 이제 다시 또 세우신 또 혁혁한 공이 있어서 그룹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높은 자리에 계신 우리 김선진 대표님이 끝까지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인데 다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나오면 회사 좋다는 얘기만 하고 회사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자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막 부푼 꿈을 갖고 저도 막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보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숫자 나오기 전까지 믿을 거 없더라.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2031 뭐 그 결과가 나오던가 아니면 지금 3021 3021 결과가 3022인가 3021 결과 3021죠. 3021 결과가 나오던가 이거를 이제 IND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오던가 2031 이제 완벽한 결과죠.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그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또 이상을 가던 3상을 바로 가던 뭐 그런 식으로 뭐가 되던가 혹은 빨리 이제 그 TGC 미국에서 하고 있는 KTG에서 하고 있는 KTG가 뭐냐면 그 티슈진 얘기하는 겁니다. 티슈진이 빨리 임상을 마무리했다는 얘기 그런 게 나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에로라든가 뭐 일본에서 임상을 시작한다던가
혹은 뭐 중국에서 애로하고 또 IND 신청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왕왕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 예, 그런 부분에도 예, 많이 신경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누가 뭐라 그래도 11월 10일 날 있을 뭐 일정은 또 매일매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확인 안 해봤는데 예, 내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지켜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